자, 이어서 나머지 두 개도 방법은 같지만 일단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수직선 그어져 있고요.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데 이 위쪽 점은 수평선 자체가 가이드죠. 그래서 두께만 주면 되겠죠. 아래쪽만 해 볼게요. 아래쪽 이 점과 오른쪽으로 제일 가까운 가이드선은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대략 수직도 조금 더 위아래를 튀어나오게 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도 가야 되겠네요. 그죠? 캔버스를 살짝 돌려서, 지금 가이드가 있으니까 캔버스를 돌려도 되죠. 자, 이 방향이 제일 가깝네요. 뭐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 둘을 사이를 지나가는,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위쪽은 똑같으니까 그래도 길이 맞추기 위해서 대략 수평선을 진하게 그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한 번에 그어 볼게요.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여기까지. 다시. 자, 이제 세로로 두께를 주면 되죠. 왼쪽 먼저 줘 볼게요. 수직으로만 두께를 줍니다. 수직으로 두께를 줍니다. 수직으로 싹, 싹, 싹. 자, 됐어요. 천천히.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도 수직으로만 두께를 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제 형태가 드러났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게요. 약간만 더 진하게 2번 보통선으로. 마우스가 손에 밀려서 다시. 다시 해도 울퉁불퉁하네요. 네, 그 중에 제일 낫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굵은 선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외곽선만 꼭지점 벗어나지 않게. 자, 마지막 하나. 가이드 선을 따라서 얘는 조금 좁게 그려 볼게요. 가이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두 개, 위에 아래 두 개 사이를 지나가면 되겠죠. 자, 두 개 사이를, 얘도 이거 두 개 사이를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를 지나가면 되겠죠. 좋아요. 네. 반대쪽도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를 지나가면 되겠죠. 됐고요. 얘는 가까운데 가이드가 있네요. 그죠? 됐어요. 자, 세로는 수직으로 주기로 했죠. 수직, 수직. 됐습니다. 자, 이제 새로 생긴 점에서도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긴 했네요. 살짝 보정.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형태가 대충 드러났으니까 보통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선을 살짝 진하게 그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정해 주면 됩니다. 됐고요. 위아래. 됐고,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구체적인 형태를 꼭지점 튀어나가지 않게 마무리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보정해 주고요. 얘는 좀 약하게, 안쪽이니까 안쪽은 좀 약하게 해줍니다. 바깥쪽은 진하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밖에 있는 베니싱 포인트를 가이드 선을 그릴 때까지는 우리 실제 공간은 포토샵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종이 밖에다가 어떤 특정한 점, 뭐 볼펜으로 점을 콕 찍어도 되고요. 그 점을 가지고 가이드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 만화 그리기라는 그 기술에서 그리드 사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의 유사한 기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 자료를 찾고 싶으면 자, 그리드 사용법을 찾으면 이것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바깥쪽은 여기 종이 바뀌니까 우리에게는 실제로는 없는 공간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름을 써도 여기 안에다 써야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점 투시를 이용해서 약간 그 공간을 한번 꾸며 볼게요. 일단 얘를 이미지 듀플리케이터 머지드 레이어 컨트롤 AC 트렐로에 일단 올릴게요.
자, 이 점 투시 여기는 응용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가상의 소실점으로 투시도라는 거에다가 조금 전에 작업한 거를 올릴게요. 올라가고 있나? 안 올라가고 있나? 자, 용량이 너무 클 수가 있으니까 얘를 스크린 캡처를 해서 스크린 캡처를 해서 올리면 용량이 작아지죠. 네, 제작 방법 올려놨으니까 참고하고요. 자, 얘가 2.2시 응용이니까 이쪽에 있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시에서 마지막 어떤 공간을 대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털은 그대로 쓰는 게 좋겠네요. 원두가 안 됩니까?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얘는 닫고 얘를 가지고 왜냐면 같은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일이 많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들만 싹 지우고 나머지는 그냥 재활용할게요. 이만큼만 지우고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지우고. 그리고 너무 많이 지워졌구나. 얘네들은 대충만 지우죠. 뭐 이렇게만 지워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가이드만 필요한 거죠. 가이드를 또 그리면 시간 걸리니까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드를 그려 놨다고 치는 거니까 자, 이만큼만 있으면 되죠. 그죠? 나머지는 없어도 되죠. 그리고 이런 그리드는 사실 인터넷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구글에서 자, 만화 그리드 저런 직각 그리드 말고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죠. 아이고, 그리드인데 만화 투시 그리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복잡한데 구글에서 자, 지금 구글인데 좀 간단해 보이는 뭐 이런 게 그리드인데요. 자, 검색어가 퍼스펙티브 그리드라고 하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구글은 보통 영문으로 좀 검색하면 좋은데요. 자, 퍼스펙티브 그리드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많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하던 그 2점 투시 그리드가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세로선만 그으면 2점 투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내가 손으로 그린 건데 소실점이 화면 밖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소실점을 우리는 한쪽으로 약간 밀어놨었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또는 자기가 그린 거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별 차이 안 나요. 제법 비슷하다, 그죠? 내가 그린 거랑 인터넷에 따온 그리드랑 라인이 비슷하게 가네요. 이런 걸 활용해도 됩니다. 자, 뭘 그릴 거냐? 덩어리 몇 개를 그려서 거기에다가 묘사를 좀 해볼게요. 먼저 덩어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2점 투시를 그리는 기본이 뭐였죠? 순서. 제일 먼저 수평선을 그리고 수평선 양 끝에 소실점 2개를 추가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화면 밖에 소실점을 뒀기 때문에 그리드까지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덩어리를 만들 때는 모서리 선을 그리는 거죠. 모서리 선을 이제부터 그려 볼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서리 선을 자, 화면 아래쪽에 있는 상자 하나, 여기에다가 상자를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상자를 먼저 한번 대략 형태를 잡아 볼게요. 빨리빨리 해 볼게요. 그림이 약간 삐뚤어도 이해해 주세요. 조금 빨리 그리려고. 자, 여기서 뭐 두께를 정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공간으로 한 이 정도까지 후퇴시켜 볼게요. 그러면 그리드 방향 따라서 대충 선을 1, 2, 3번 중에서 1번 선을 쓰면 좋겠죠. 아래쪽도 그리드 따라서 됐어요. 자, 왼쪽으로도 해볼게요. 왼쪽은 한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드 라인하고 비슷하게 10번 선으로 살짝, 밑에도 그리드 라인과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께를 주면 되겠죠. 두께는 항상 수직으로 준다 그랬죠. 수직으로 두께, 오른쪽도 수직으로 두께. 자, 됐네요. 그리고 입체니까 윗면도 해야 되는데 이 새로 생긴 꼭지점으로부터 역시나 그리드를 따라서 후퇴하면 되겠죠. 저 뒤쪽으로 소실점으로 따라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왼쪽도 여기 제일 가까운 가이드를 따라서 자, 소실점으로 따라가 주면 되겠죠. 뭐 대략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이 상자의 일부 면에다가 또 다른 상자를 한번 해 볼게요. 가이드를 따라서 이 정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옆에도 가이드를 따라서 그 옆에도 이렇게, 여기도 가이드를 따라서 자, 대략 뭐 상자 하나를 했는데
이 상자는 높이를 수평선, 여기가 좀 수평선인데요. 수평선보다 조금 위에까지 올려 볼게요. 반드시 높이를 줄 때는 수직으로 주라 그랬죠. 살짝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가이드를 따라서 대략 뭐 상자 모양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도 큰 상자 하나를 올려 볼게요. 위에는 여기 점에다가 세로선을 하나 수직으로 긋고요. 이 수직선이 저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샥 기니까 선 긋기가 참 어렵네요. 반대쪽도 이쪽 가이드를 따라서 자, 됐어요. 그리고 깊이는 얘 좀 짧게 줄게요. 이렇게 오른쪽은 어디까지 줄까? 오른쪽은 이 정도 줘볼까? 됐고요. 저 위쪽도 위는 좀 더 올려줄게요. 높게. 그리고 이 가이드를 그냥 활용할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가이드와 가이드를 지나가게. 자,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여기 하나 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네들도 소실점을 향해서 가야 되죠. 거의 수평 방향으로 가겠네요. 쟤도 이 가이드 방향대로 가겠네요. 그죠? 자, 대략 이런 큰 덩어리가 나왔는데요. 이 덩어리에다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꾸미기를 해볼게요. 꾸미기. 계단을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에 이 방향인데 그 방향과 벽 두께를 조금 유지하고 이렇게 벽 두께를 좀 유지해주고 계단을 여기까지 이 초록색 가이드를 활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 방향도 이렇게 자, 뭐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에 계단이 저 안쪽부터 여기까지 연결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도 수직으로 이 점 투시는 세로선은 다 수직이라 그랬죠. 자,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남겨서 자, 계단 모양이 대충 나왔네요. 그죠? 자, 이 부분만 살짝 뭐 계단인데 계단은 원래 할까 말까. 자, 아랫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단을 이 원근 방향대로 살짝 나눠줄게요. 이렇게 뭐 꼭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원근 방향대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칸을 세워서 그 칸에다가 이 원근 방향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너무 복잡하죠, 그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요. 그냥 일자로만 해서 이렇게만 해서 유지하고요. 자, 여기는 확실해지면 굵은 선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는 뭐 차고 같은 걸 만약에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역시 세로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따라서 라운드도 줘도 되고요. 수직선 여기에다가 두께를 준다 그러면 저 안쪽으로 파여 들어간 공간이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따라서 자, 그러면 뭐 차고 같은 게 하나 생겼죠. 차고는 보통 램프가 있어서 램프는 약간 기울어진 애가 램프죠. 램프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앞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많이 쓰게 돼요. 뭔가 경사가 있는 애들이 램프거든요. 자, 여기에도 턱을 좀 주죠. 자, 이렇게 주고요. 그 위에 있는 뭐 이런 데도 비슷한 방법으로 뭔가를 뚫어내거나 할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확실한 부분에 조금씩 더 힘을 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윤곽을 잡아주고, 뭐 만약에 난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서 원근감에 맞게 모서리를 둥글게 살짝 따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뭔가 지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위에 만약에 뭐 거실이다, 좀 무섭게 생겼지만 그렇다면 여기 큰 창을 내주면 좋겠죠. 창도 원근에 맞게 세로는 수직이라 그랬죠. 이쪽은 원근에 맞게
그 가이드에 맞게 여기는 두께를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 두께를 주는 방향도 이 가이드 방향에 맞게 그 방향대로 두께를 주면 좋겠네요. 세로는 수직, 얘는 가이드 방향대로 이렇게. 자, 점점 확실해지면서 선을 진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우리 명암도 뭐 4단계 명암 했죠. 이런 데는 좀 진하게, 왜냐하면 빛은 보통 하늘 위에서 많이 오죠. 그래서 빛이 제일 안 닿는 부분이 이런 천정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진하게, 그리고 다른 면과 만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 집 안쪽이 보인다 그러면 뭐 저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벽 같은 걸 만들어 줘도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추가로 세우거나, 자, 여기에다가 기둥을 한번 세워 볼게요. 수직으로. 자, 이 기둥의 발은 역시 가이드 따라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저쪽 방향도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좀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쪽 방향 따라서, 저 소실점 방향이니까 저 방향 따라서 이렇게 길게. 세로는 수직. 수직선이 잘 안 그려진다, 그치? 저 가져와서 하면 좋겠다. 너무 멀어서. 자, 점점 확실해지면 좀 진하게 그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보정해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이드선의 방향이 잘 안 맞죠? 가이드선의 방향을 맞춰서 진하게 그리면서 수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에러네요. 그죠? 자, 나머지 부분도
뭐 좀 이상한 집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점 투시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기본 명암을 좀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빛 방향을 설정하고 1, 2, 3. 자, 일단은 1, 2, 3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라쏘, 폴리고날 라쏘. 자, 위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빼기. 나중에 포토샵 할 때 알려줄 거예요. 자, 저 면에다가 우리가 색 샘플이 지금 없네요. 그죠? 브러쉬, 컨브러쉬로 좀 저기 선택이 돼 있어 그렇구나. 그럼 이 안에다 일단 만들죠 뭐. 오페시티가 왜 50%야? 0% 다시. 자, 밑에 레이어에다가 아이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자, 폴리고날 라서로 이렇게 빼기. 자, 저 면에다가 좀 밝은 색을 채워 볼게요. 스포이드로 이런 색깔. 자, 그쪽 방향의 면은 다 저런 색을 한번 채워 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이런 색으로 채워 볼게요. 폴리고날 라쏘. 여기도 얘도 같은 면이죠. 얘도 같은 면이죠. 얘도 다 했나? 예. 그리고 이제 빛이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은 어두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기는 뭐 완전 블랙 말고요. 그보다 더 바로 위에 있는 자, 저 단계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 정도만 해도 1, 2, 3 보이죠? 라쏘.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